아침에 눈을 뜨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결제 내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최근 경기 광명시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KT통신사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6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무려 1,8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과 같은 형태로 빠져나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의 휴대폰은 안전할까? 혹시 나도 모르는 새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광명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이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내역을 먼저 공유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피해자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새벽에 잠결에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본인의 카카오톡 앱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이상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후 통신사 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이 결제한 적 없는 49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원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일부 피해자들은 결제할 때 인증 절차도 없었고 심지어 알림조차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소액결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액결제는 간편함이라는 장점 뒤에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액결제는 문자나 FC 알림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절차들이 비정상적으로 우회되거나 해커에게 통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경찰과 KT가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스미싱 문자 범죄가 아닌 보다 정교한 해킹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싱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준을 넘어 통신망이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술적인 침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겨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T 역시 동일 지역 기반의 스미싱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부 통신망 해킹이나 유통망 정보 유출 등 구체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원인 규명과 범인 검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분명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휴대폰과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KT 사용자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KT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 앱에 접속하신 후 하단의 마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이어서 요금 조회 납부로 이동하신 후 휴대폰 결제 내역을 선택하시면 한도 변경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이번 사건처럼 49만 5천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해 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결제를 통한 금액 인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KT 웹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요금 조회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결제 내역 섹션에서 한도 조회 변경 메뉴를 통해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어책입니다. 만약 이미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침착하게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결제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 스크린샷 기능이나 카메라로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 주세요. 이는 향후 피해 보상을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피해 발생 일시, 금액, 결제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보상 절차의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ECRM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해 주세요. 경찰청 ECRM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캡처한 화면과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취소 및 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8은 다양한 사이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니 경찰 신고와 병행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활 속 보안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보안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보안 습관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카카오 계정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계정은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켜두어야 합니다. 2단계 인증은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인증 앱을 통해 생성된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커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쉽게 로그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인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등 설정 메뉴에서 보안 또는 개인정보 항목을 찾아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다른 기기 로그인 알림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지 않는 낯선 기기에서 카카오 계정이나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했다는 알림이 온다면 즉시 해당 로그인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기기 연결 관리 메뉴에서 낯선 기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즉시 로그아웃 시키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사용했던 공용 PC방이나 친구 집 컴퓨터에서 로그인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러한 연결 기록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연결은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휴대폰이나 PC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내 계정이 접속되고 있다는 알림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알림 하나가 큰 피해를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폰의 운영체제나 앱 업데이트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보안 패치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치에는 특정 악성 코드를 방어하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여러분의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구형 OS나 앱을 사용하면 보안 구멍이 발생하여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넷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나 역,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는 로그인 정보 가로채기나 데이터 스니핑과 같은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거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작업은 가급적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검색이나 정보 탐색 위주로 사용하시고 VPN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VPN은 여러분의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해줍니다. 다섯째, 강력하고 유니크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쉬운 비밀번호는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한 곳에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다른 모든 계정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번 광명시 사건의 경우 해킹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스미싱은 흔하게 발생하는 위협입니다.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특정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궁금하다면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번호 도용 방지나 모바일 결제 차단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이런 보안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의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는 타인이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각종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인증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소액 결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혹시 모를 타인의 명의 도용이나 악의적인 결제 시도를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본인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어떤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스미싱 문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통신사를 노린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내 휴대폰과 내 자산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소액결제 한도 조정, 2단계 인증 설정, 그리고 생활 속의 다양한 보안 습관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투자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잠 못 이루게 했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안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